지금부터는 도형입니다. 도형.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됐어요? 그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중학교 때 했던 것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중학교 때 도형이라고 하면, 도형의 기본 요소가 있죠.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 뭐입니까? 성분이 아니라 점, 선, 면이 되겠습니다.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이야. 됐어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은 뭔 선? 직선과 곡선이 있어요.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직선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우리는 곡선은 꽤 어렵습니다. 곡선은 어려워요. 곡선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곡선은 일부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곡선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아는 곡선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곡선 2차 함수 포물선 있죠. 포물선, 우리가 배운 것이 포물선 있어.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 있죠. 그거는 유리함수라는 단어인데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을 배웠어요. 근데 앞으로 배울 곡선은 이 외에 많은 곡선들을 배웁니다. 하나씩. 그럼 그 곡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주목적은 곡선이 아니야. 아직은 목적은 직선입니다. 면도 두 개의 면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면은 뭐만 얘기를 하냐면 평면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도형은 점, 직선, 평면 이렇게 되겠어요. 점, 직선, 평면 우선적으로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형을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선 해서 뭐 직선 배우고 뭐 반직선 배우고 뭐 직선 선분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고등학교 도형의 중학교 도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도형은 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도화지가 발생합니다. 뭔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뭐다 그린다고? 도화지에다 그린다 이러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 도화지가 어떤 도화지냐? 수직선과 좌표 평면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들을 이제는 수직선에 나타내보고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 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뭐가 발생하냐면 위치가 발생하더라. 이제 중학교 때는 위치가 좀 약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위치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걸 점선면을 가지고 하는 도형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을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과 그거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씩 할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어. 하나씩 할 건데,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중학교 때 도형하고 지금 배우는 도형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도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수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네요. 자, 수직선은 수직선 위에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점, 선, 면 중에 뭐만 나타낼 수 있어? 점만 나타내겠죠. 점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는 점의 이름이야. 점의 이름. 여기 뭐가 있어? 위치가 나와야 되겠죠. A. 얘는 좌표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A 가로
A 이렇게 표현했다. 중1 때 푼 내용입니다. 자, 수직선에서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점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점을 하나 또 찍어볼게요. B, 얘를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점, B라는 점의 이름이고 B라는 좌표를 갖고 있다. 점이 2개가 나왔다. 점이 2개가 나왔다 하면 우리는 뭘 구한다? 선분 AB라고 쓰고 얘는 뭡니까? AB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 위라고 했는데 수직선은 X축과 평행하게 많이 그려지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을 때도 이 특징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 선분 AB라 쓰고 AB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A, B 중에 누가 큰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A, B 중에 누가 큰지 알 수 없으면 절대값 A-B라고 적습니다. 두 점 중에 누가 큰지를 알 수 없다. 절대값 A-B라고 적으면 A, B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 두 점이 나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공부는 뒤에 나올 거고 여기서 하자는 것은 딱 하나만 해봅시다. A, B의 중점 A, B의 뭐? 중점 A, B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가요? 중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점 이게 말했어. 여기 있죠. 중점 보통 M이라 적거든. M 어떻게 구할까요?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중점 2분의 A 더하기 B.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B. 앞으로 많이 쓸 거고, 얘는 뒤에 가면 또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로 가보면, 자, 좌표 평면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할 거고, 안 나온다가 아니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우리는 좌표 평면 공부를 해야 돼요. 1 4오면 2 4오면 3 4오면 4 4오면 부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점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뭐 중학교 때 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중학교 때 그 내용이니까 했을 할 거고, 좌표 평면 위에는 우리는 뭘 나타낼 수 있어? 도형을. 점도 나타낼 수 있고 선도 나타낼 수 있겠죠. 맞나요? 점도 나타낼 수 있고 선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선은 조금 더 다음에 하고 점만 찍어볼게요. 점 A 얘를 x1, y1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하나 더 점 B x2, y2. 그러면 점이 지금 A도 나왔고 B도 나왔고 점 O까지 있죠. 그러면 OA는 뭔 말이죠? OA는 O하고 A 선분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분 OA는 수를 적으라면 선분의 길이를 말하고 있고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구한가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래 되겠죠. 그러면 AB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죠. x1에서 x2를 빼도 되고 2에서 1을 빼도 되겠죠.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1에서 2를 빼도 되고 2에서 1을 빼도 되겠다. 이 정도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이해된가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나와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 y의 길이죠. y 수직선 좀 공부했잖아요. y1 마이너스 y2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림상은 y1이 더 크게 그린 건데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x2 제곱을 할 거니까 어차피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의 루트값,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역으로 한번 써볼게요. 루트 x1 제곱 플러스 yn 제곱 이런 식이 나오면, 루트 x1 제곱 플러스 yn 제곱이 나오면 우리는 루트 제곱이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가 나오면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사이 거리야? 누구랑 누구? x1, y, 1과 0,0 사이의 거리 맞나요? 맞아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x1, 0하고 0,y1의 거리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뭐냐? 이 식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두 점 사이 거리인지는 알겠지만 그 두 점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이 식을 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 둘 중에 나는 요게 더 편하게 보이니까 요걸 더 선택한다. 필요에 따라서 요걸 선택할 수도 있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림을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무슨 말인가? 자, 이 A라는 점에 x1, y1이라고 내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점이 지금 x1, y1과 0,0 사이 거리, 이 점 사이의 거리 요걸 말하고 있죠. 요거인가 요거에 요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 x1, 0은 어디입니까? x1, 0은 여기죠. 0, y1은 여기입니다. 여가 지금 x1, 0이야. 여가 0, y1이야. x1, 0, 0, y1 두 점 사이 거리 요걸 말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으니 길이는 똑같이 표현이 되고 길이도 같은 값이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면 얘는 A, B 얘는 OA인데 얘는 C, D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 1차적으로 루트 제곱이 나오면 거리식을 생각을 해내라 이거지. 루트 제곱의 합이 나오면 거리식을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생각은 루트 제곱 만약 루트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가 없었어. 루트가 없으면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거리의 제곱, 얘를 제곱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면 도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거리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마찬가지로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식은 x1, 자 거꾸로 와서 아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듯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어야 돼. 됐어요? x1하고 y1하고 x2, y2의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르게 해석하면 x1하고 y2, x2하고 y1의 거리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빼면 하나는 x좌표, a좌표, 하나는 b좌표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 이거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모르겠다. x1, y1, x1, y2가 하나의 좌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자,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가,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요. 그냥도 나와도 어려운데 루트 더하기 루트 나왔으면 당연히 어려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A, B하고 0, 0의 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A, B하고 A, B하고 뭐입니까? A, B하고 뭐입니까? 아까 위에서 빼기 있죠, 빼기. 두 점 사이 뺐죠? 해서 얘는 4,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0, 0은 여기 있어요. 0, 0 확실하지 않아요? 4,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점은 확실합니다. 근데 A, B는 알 수가 없죠. A, B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가 기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1번과 2번을 두 점 사이 거리 더하기 두 점 사이 거리 이 말이잖아요.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라 이 말이죠. 맞나요?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다 이 말이야. 됐어요? 얘를 O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면 이 두 식은 OA OP 더하기 AP의 최소 값은 이런 질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O하고 A는 고정이지만 P는 움직일 수가 있죠. P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 이해됩니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거리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냐 이 말이야. 얘보다는 얘가 더 작겠지. 작겠지. 어디로 와야 된다? 어디로 와야 된다? OA 위로 와야 된다 이거죠. 최소가 되려면 T는 성분 OA 위의 점 1일 때 최소가 된다 이 말이야. P가 1이 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P의 위치는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변하죠. P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최소값은 OA의 길이와 똑같죠. 이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OA가 되고 OA는 루트 4의 제곱 2의 제곱 0이니까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20이 돼서 2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고, 이때 연결 문제로 이때 P의 자치의 길이는 이거야. P 자치란 말은, 여기 자치란 말은 P가 움직이는데 P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길이는 이런 말이야. 발자취, 흔적 이런 뜻이야, 자치란 말은. 그래서 P가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여기 위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답하고 P의 위치, 길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2 루트 5가 되겠다 이거죠. P가 여기에 놓여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식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제곱 되게 되면 해석적인 문제다.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거리에서 왔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거리, 제곱에서 왔다. 기억을 해야지 해석적으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야. 알겠나요? 됐습니까? 같은 거리에 대해서 같은 거리. 자, 점을 찍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2,1 0,3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이런 P점이 있는데 우리는 AP랑 BP가 어째라? 같아라 이 말이죠.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말이죠. AP와 BP가 같아야 된다. 현재 같아 보여? 안 같아 보여? 같지 않아 보이죠?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럼 P를 움직여야겠죠. 자,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같아 보입니까? 같아 보이면서 멈춰야 같아 보이나요? 계속 가다 보면 같아집니까? 안 같아질 것 같아요? 안 같아질 것 같나요? 뭐 오른쪽으로 가봐야겠네. 오른쪽으로 같으면 같아지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같아 보이죠? 좀 더 가볼까? 더 가보면 AP가 더 길어 보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 같은 점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A, 0 X축 위의 점이니까 A, 0이라 놓고 AP는 BP로 문제를 풀 건데 AP를 구하면 루트, BP를 구하면 루트 갖다 풀면 되겠죠? 양쪽 다 우린 제곱을 할 거잖아요? 제곱을 하는 게 연산하려면 근데 쓸 때 제곱을 써놓고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P는 A 플러스 2의 제곱 AP 구하고 있어요. A 플러스 2의 제곱 0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은 BP A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A 없애줬고 나머지 4A는 4에서 A는
결론적으로 A는 1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이거는 지금 식으로 풀었습니다. 거리가 같다 해서 우리는 거리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같은 거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같은 거리. 첫 번째.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 한 점에서 같은 거리가 같은 점 또는 들,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것은 자, 아까 선생님이 도화지가 뭐 있습니까? 도화지 어디 있어? 도화지가 뭐라 했어? 하나는 수직선이고 하나는 평면이야. 좌표 평면. 이 문제를 읽을 때 도화지를 찾아야 돼. 수직선이냐 좌표 평면이냐 찾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한 점에서 수직선에서 직선에서 찾아라. 한 점 얘를 A라 놓고 한 점을 A라 놓으면 수직선에서 찾아라 하면 같은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같은 점이 있겠죠. 오른쪽에 거리가 3인 거, 왼쪽에 거리가 3인 거. 같은 거리의 점 얘를 P라 놓으면 현재 여기가 P1, 여기가 P2. 다시 말해서 A에서 같은 거리의 점은 수직선에서는 점이 2개 있다 이거야. 근데 평면으로 올라가면 점이 A에서 같은 거리는 아주 많겠네. 뭐가 보입니까? 원이 보인가요? 그래서 이때 P는 원이 된다 이 말이야. 자, 한 점에서 같은 거는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 마찬가지로 수직선에서 두 점을 하나는 A, 하나는 B. 두 점을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두 점에서 같은 거리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중점을 말하고 있겠죠. M을 P라고 했으니까 P. 이때 P는 뭐라고? 중점을 말하고 있다 이게. 평면으로 갑니다. AB가 평면으로 갑니다. 같은 거리니까. 얘도 같은 거리가 되겠죠. 여기도 같은 거리가 되겠죠. 이 점도 같은 거리가 되겠죠. 이 점도 같은 거리가 되겠죠. 맞나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직선 위에 P가 있으면 같은 거리라고요.
이 직선 위에 P가 있으면 같은 거리의 P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P는 수직 2등분 선입니다. 수직 2등분 선 위에 P가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게 답이 된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러면 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 우리는 평면이니까 뭘 그려라? 수직 2등분선을 일단 그려라. 수직 2등분선을 그리고 그게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 X축 위에 다 있으니까 X축과의 교점 이 점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 직선을 공부하지는 않았어.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 그래서 직선을 풀지는 않아. 하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 같은 거리에 있다 하면 먼저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일단은 알겠나요? 선생님 첫 번째 풀이들의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하면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마무리 할 거니까. 다음 2번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라 하면 여기서 AB 구하고 AC 구하고 BC 구해가지고 우리 뭐하는 소리야? 피타고라스 성질 이용하라 이거죠? 됐어요? 가장 긴 애 가지고 가장 긴 애가 A제곱이 가장 길다 보면 B제곱, C제곱과 비교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두 개 비교해서 같으면 직각삼각형 B제곱, C제곱도 크면 예각삼각형 A제곱이 크면 분각삼각형 혹시라도 A하고 B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A랑 B랑 C랑 같으면 정삼각형 이걸 생각해달라 이거죠.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도 있어. 직각이면서 이등변인 게 있어요. A, B가 같으면서 직각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라 불러?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하겠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왼쪽 거리 있으니까 거리 거기서 그렇게 풀어달라 이런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거리만 했으니까 거리 유형 5번까지입니다. 유형 5번까지 한장 반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니까 얼른 공부해놓고 2분씩 균형 공부하십시오.